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뜯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박나래 씨를 둘러싼 기이한 여론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이 흘러가는 꼬라지가 제가 가장 혐오하는 방향, 즉 거대한 기만과 선동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교묘하게 가려지고 감성이라는 이름에 가짜 프레임이 씌워져서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예계 가십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정치판에서나 볼 법한 추악한 여론 조작과 언론 공작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최근 며칠 사이 인터넷을 도배했던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한번 냉정하게 복기해 봅시다. 박나래 연락 두절, 전화기 꺼져 있어, 생사 확인 불가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보고 IQ가 2자리 이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마치 박나래 씨가 대중의 비난을 이기지 못해 무슨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감행한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의도된 공포 마케팅입니다. 기사 제목에 대놓고 연락도 안 된다, 살아있나라고 적어놓는 것은 대중에게 무언의 협박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하면 정말 큰일 난다, 사람 하나 죽일 셈이냐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아주 비겁한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 조성이 노리는 목적은 불보듯 뻔합니다. 바로 동정 여론의 형성입니다. 야, 우리가 박나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폭로된 내용이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모냐라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직전에 터졌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차 안에서의 성적인 행위 의혹, 그리고 와인잔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폭력 의혹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들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프레임 하나로 덮어버리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여론 조작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더욱 분노하는 지점은 이 연락 두절이라는 떡밥을 던진 장본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사위모의 남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모와 그 남편,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엄연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고 주사위모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당해 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범죄 혐의와 깊숙이 연관된 사람의 입을 빌려 또 다른 혐의자인 박나래 씨를 걱정해주는 첫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의 말을 검증도 없이 받아 적어 대중을 선동하는 이 행태가 과연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심지어 일요신문 같은 메이저급 언론사조차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동정 여론 커진 박나래, 주사위모 것만 넘어서면 재기 가능성 보인다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의 지령문도 아니고 언론이 앞장서서 이것만 넘기면 살 수 있다라고 코치를 해주는 꼴입니다. 주사위모 사건은 팩트에 입각해서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할 냉혹한 법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긴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언제부터 감성에 따라 춤추는 엿가락이 되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뀐 팩트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진호라는 유튜버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아니 출처가 의심스러운 녹취록을 공개해서 사람들이 울고 짜는 소리를 들려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전화 붙들고 질질 짜는 그 소리 하나 들려줬다고 해서 주사위모 논란이 사라집니까? 와인잔을 던져서 사람 얼굴을 꿰매게 만든 특수상해 혐의가 없어집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법과 절차가 지배하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감성파리와 떼법이 지배하는 원시 부족 사회가 된 것 같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저도 앞으로 논란 터지면 카메라 켜고 펑펑 울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과오가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자기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연락 두절이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바로 다음날 통화 녹취 공개라며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 반전. 뒤집힌 민심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이것을 순수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사위 모 남편의 발언, 이진호 유튜버의 녹취 공개, 그리고 언론의 지원 사격, 이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누군가가 지휘봉을 잡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진호 씨의 태세 전환은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나래 씨를 잡아먹을 듯이 비판하던 분이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거래가 있어서 박나래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녹취를 깠을까요? 이건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의 수준 또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박나래 씨가 마지막으로 입장을 표명했던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해 뇌기능이 멈췄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뻔뻔한 태도다.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기싸움을 한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비언어적 행동 분석이랍시고 입꼬리가 올라갔네. 눈빛이 어쩌네 하며 무당구 타듯이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알고 보니 박나래의 큰 그림이었다. 자신의 결백을 믿었기에 그렇게 당당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다본 빅픽처였다라며 찬양을 늘어놓습니다. 똑같은 영상, 똑같은 표정을 두고 한 달 만에 해석이 180도 바뀌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저 조회수에 기생하는 기레기들의 추악한 민낯일 뿐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는 생사가 위태로운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남동 자택에서 와인을 기울이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봤지? 개돼지들은 이렇게 감성 한번 건드려주면 다 넘어와. 내가 이진호 통해서 언론 통해서 판 깔아놓으니까 알아서 기자나라고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대상은 떵떵거리는 연예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힘없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측은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으며 위협성 발언에 대해 추가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호 씨가 공개한 녹취록은 교묘하게 편집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매니저 측의 주장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월급을 얼마를 줬네, 4대 보험을 안 들어줬네 하는 돈 문제는 민사법정에서 해결하면 그만인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월급 더 줬으니 감사하다라는 카톡 내용이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유리잔을 던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둥, 월급의 10%를 떼어갔다는 둥 하는 이야기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수상해입니다. 와인잔을 던져서 사람의 얼굴을 찢어지게 만들고 바늘로 꿰매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 팩트 하나만 놓고 따져야지. 왜 자꾸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로 물타기를 합니까? 이진호 유튜버는 본인이 과거에 제기했던 그 의혹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박나래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외치더니 이제는 박나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조회수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과 모종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은 아닌지, 아니면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분인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눈물쇼와 언론 플레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잘 짜인 각본 위에서 벌어지는 삼류 드라마일 뿐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여론이 아닌 법리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만 진실이 보입니다. 저들은 대중이 금방 잊어버리고 냄비처럼 식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사건이 흐지부지 덮이는지 아니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